안녕하세요. 박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그 사기 관련해서 판결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사기는 이제 금전 사기 중에서 돈을 뭐 안 갚는 게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봐보려고요. 실제로는 얘가 이제 뭐 도박 자금으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처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용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를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그 용도를 속이는 거죠. 판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용도 사기가 엄청 많아요. 몇 개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안에서 있었던 판결을 한번 봐보면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위한다. 집행유예 2년. 그 보니까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했던데 3,670만 원씩 팔아 배상명령 가집행하시다.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을 봐보면은 이게 2019년 7월경에 피고인이 군복무 중 만나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예금 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근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3,670만 원 송금받았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기꾼 새끼가 인터넷 도박 자금, 뭐 토토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그 사이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속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금 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돼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뭐 자장이 나오면은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히 용도를 기망했다고 뭐 하긴 좀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용도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은 어떤 미친놈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총 16회에 걸쳐 3,670만 원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실제로 도박 자금을 쓸 거면서 허위로 됐던 핑계가 이제 예금 계좌 이체 한도 초과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왜냐면 이걸 계속 써먹었으면은 피해자가 속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핑계 선고 양형의 이유를 보면은 소액이 아니고 피해액이 그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랑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전력은 없고 그래서 지금 10월에 집행유예 2년 처한다는 거죠. 선고한다는 거죠. 이 범죄 일람표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범죄를 언제 어떻게 저질렀는지 그런 걸 정리한 표죠.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기망의 내용, 예금 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돈을 돌릴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그때 200만 원을 편취했고 그리고 뭐 5일 뒤에 적금 및 퇴직금을 합친 1,300만 원으로 고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200만 원을 그 7월 10일 날 빌리고 돈을 못 갚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돈을 한번 빌린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면 돈을 계속 안 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기꾼들이 피해자한테 추가로 편취하는 수법이 그런 거죠. 이미 만약에 돈을 한번 빌려줬으면은 그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빌려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피해자가 끊었으면은 그때 딱 끊어내고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사기꾼 이 새끼가 5일 뒤에 7월 17일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뭐 적금이랑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안 갚았던 200만 원을 같이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추가로 또 피해를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8월 15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업자금 6천만 원을 모두 잃어버려서 카드 대금 연체돼 퇴직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래서 또 100만 원을 빌리고 제주에서 자신에게 사기친 사람을 잡아 파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천안에서 와송을 테니 제주도 몇 시간 치료할 필요인가? 변호사님께서 100만 원을 빌려달라. 실제로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범죄 일람표상에 범죄 사실로 기재가 된 걸 보면은 지금 이런 그 기망의 내용, 기망을 하면서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뭐 체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다른 계좌에 300만 원 있고 다음날 아버지 돈 변제할 테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달라. 그것도 돈 빌렸고
돈을 빌려 친구도 소송 당할 것 같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달라. 소송 진행에서 빌려서 합의금을 꼭 받아 변제할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L은행에 대한 1,150만 원을 더 변제하면 다음날 이체 한도 변경을 빌리는 돈 변제할 테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 이런 거 별의별 불화를 다 쳤네 보니까 이 새끼가. 뭐 소송 관련된 것도 있고 자동차가 사고 났는데 합의금으로 10만 원만 빌려달라. 추접스러운 새끼 10만 원까지 빌렸네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단골 메뉴 나오네요. 어머니가 입원 치료 중인데 치료비가 없으니 54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친구가 미용실 비용을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친구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50만 원 빌려달라. 이게 몇 살이지? 피고인이 몇 살인지 안 나오네. 사기꾼 얘가 몇 살인지. 근데 뭐 이거 고소를 당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애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어머니 병원비, 뭐 미용실비, 수술비,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 자신이 어머니가 돌아갈 것 같으니 이 어머니까지 팔아. 벌금 명목으로 또 뭐 총 그렇게 해서 3,670만 원을 파기를 당했다는 거죠. 아니 뭐 되게 사기친 불화 수법이 많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반복적으로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은 당연히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피해자도 실제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속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이것도 보면은 그 일어난 시간이 그렇게 아주 장기에 걸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 2019년 7월 12일이고 2019년 11월 1일 불과 4달이에요. 4달 만에 3,600을 빨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그 기망의 내용을 보면은 돈을 빌리는 용도가 계속 너무 이렇게 자주 변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변호사 선임 비용 300만 원 빌려달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이 사기꾼 이 새끼가 저한테 뭐 제주도에서 체류할 비용이랑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돈을 3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변호사 이름이 뭐냐?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같이 달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변호사랑 통화를 해서 진짜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직접 변호사한테 돈을 이체해주겠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바로 사기꾼이 말을 바꾸겠죠. 그러면은 사귄 걸 이제 눈치를 채고 거기서 이제 그만 돈을 빌려줘야죠.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그 사기꾼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용도나 명목 관련해서 직접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말을 돌리거나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의 100%죠 사기꾼인 게. 그리고 이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돈 빌리는 이런 새끼들은 되도록 그 인생에서 손절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고소를 당하고 뭘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기 판결상에 피고인 나이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속여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건이 따져 보면은 실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돈을 빌릴 때 됐던 이 명목이 실제로는 여기 아까 판결에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대요. 실제로 도박 자금으로 썼겠죠, 그러면. 만약에 도박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떤 미친놈이 그걸 빌려주겠어요. 같이 도박에 빠진 놈 아니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특히 토토나 이런 거 하는 새끼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뭐 재미로 한두 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토토한 새끼들은 대부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3,670만 원인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이걸 뭐 집행유예를 빼고 감안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한 367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오늘 본 판결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요약 사기수법 요지에는 뭐 예금 계좌 이체 한도 초과 이 부분만 적혀 있는데 실제 판결을 보면은 뭐 어머니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 비용 별의별 구라를 다 쳤죠. 이게 이제 막 그 실제 그 용도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이 상대방을 못
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기꾼이 어디 그 속이는 그 용도와 관련해서 아까의 사례에서 보면 뭐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 그 변호사를 이름이 뭐냐 그 변호사 전화번호가 뭐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통화를 해보고 아 얘가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나요? 그리고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직접 계좌 이체를 해드릴 테니 계좌번호 좀 발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기꾼은 말을 바꿀 테고 말을 바꾸면은 빼박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시면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아까 이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기꾼도 돈을 안 갚았어요. 돈을 갚는 사기꾼은 거의 없어요. 돈을 갚는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쳐요. 오늘은 그 용도 사기 관련해서 판결을 한번 봐봤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